당신이 5년 동안 밤낮 없이 간병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말했죠. 너는 내 친딸보다 낫다. 꼭 보답하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당신에게 돌아온 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주 합법적으로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헌신과 상속에 관한 씁쓸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소도시 40대 중반의 정민지 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 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70대 후반으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죠.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모실 건데?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더 있었는데 큰형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작은 형님은 자영업으로 바빴습니다. 결국 모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민지 씨에게 향했죠. 내가 집도 가까운데 좀 봐줄 수 있지? 민지 씨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면 괜찮아지실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약을 준비하고 식사를 도우며 몸을 씻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밤에는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얕은 잠만 잤고 본인의 건강검진조차 미뤄야 했습니다. 그런 민지 씨를 보며 시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니? 우리 딸이 셋이 있어도 너만큼 못할 거야. 아이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일인데요. 아니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내가 정신 똑바로 있을 때 너한테 꼭 보답할게. 약속한다. 시어머니는 가끔 자식들이 방문하면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민지가 나를 살렸어. 너희들보다 민지가 더 효자야. 아들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동생 며느리 정말 잘 만나셨네요. 우리가 멀리 있어서 죄송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지 씨는 자신의 삶을 거의 포기한 채 살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미생활도 심지어 자신의 건강도 뒷전이었죠. 머리카락은 새기 시작했고 허리는 굽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이었지만 거울 속 자신은 50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새벽 시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민지 씨가 손을 잡고 있는 사이에 편안한 얼굴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민지 씨는 울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보다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밥을 먹여드릴 때 맛있다고 하시던 미소,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시던 목소리.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였고 친척들도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민지 씨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민지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가족인데요. 장례를 마치고 49제까지 모두 끝낸 후 형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유산 정리를 위한 자리였죠.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적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과 오랜 세월 모아온 예금, 그리고 작은 아파트 한 채. 시가로 계산하면 약 5억 원 정도의 재산이었습니다. 유언장이 있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남기신 유언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상속에 따라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고 자녀가 3분이시니 3분의 1씩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민지 씨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5년간 자신이 돌봤는데 자신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민지 씨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분은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5년을 간병했는데요. 어머님이 늘 보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안타깝지만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이나 증여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시면 형제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형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따로 뭔가 챙겨드릴게요. 나중에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저는 5년 동안 제 인생을 포기했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제 건강도 망가뜨려가며 어머님을 모셨어요. 형님들은 명절에 한두 번 오시는 게 다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중에 챙겨준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형님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친자식이고 당신은 며느리잖아요. 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친자식이면 뭐가 달라요? 5년 동안 몇 번이나 오셨어요?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셔도 바쁘다고 안 오셨잖아요. 남편이 민지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민지 씨는 남편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5년을 함께 살아도 피 한 방울 안 섞이면 남이네요. 그날 이후 민지 씨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신분으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간병한 것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부양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 시어머니를 돌본 것이 무상봉사가 아니라 간병 노동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다면 들었을 비용을 계산해서 청구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년간 전업으로 간병했다면 요양보호사 인건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0만 원 정도, 5년이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전액을 인정해주진 않아요.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3,050% 정도만 인정됩니다. 그것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필요해요. 간병일지, 병원 기록, 약 처방 전, 증인 등. 당신이 실제로 돌봤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민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라. 5년 동안 그런 걸 기록할 여유가 어디 있었나요? 매일 하루하루 버티기도 급급했는데. 집으로 돌아온 민지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소송할까 봐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송? 형들한테? 그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주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여보, 제발. 형들한테 내가 잘 얘기해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형제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속 재산은 이미 3등분되어 각자의 계좌로 들어갔고 아파트도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부양의무 이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법원에 냈죠. 소송은 1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고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업 간병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와 유상 간병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증여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민지 씨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인정된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5년의 헌신에 대한 대가치고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죠. 게다가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제하면 실제로 받는 돈은 더 적었습니다. 민지 씨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5년이 3천만 원이네요.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거네요. 하지만 민지 씨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관계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형제들은 민지 씨를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 봤고 남편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더 이상 함께 모이지 않았죠. 제가 잘못한 건가요? 민지 씨는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이 사회의 시스템이 당신 같은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법적 가족과 실질적 가족은 다른가요? 우리 법은 혈연과 법률론을 기준으로 가족을 정의합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직계 가족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법적인 부양 의무도 없습니다. 그저 사회적 기대만 있을 뿐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간병은 며느리가 하길 기대하면서 정작 상속에서는 며느리를 배제하는 이 시스템이. 둘째, 헌신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법원은 간병의 가치를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5년간의 정성, 밤샘 간호, 심리적 소진. 이런 건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나요? 시장 가격으로만 사람의 헌신을 평가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요? 셋째, 구두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분명히 보답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죠. 노인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걸 꺼립니다. 유언장을 쓰면 빨리 죽는다는 미신도 있고 자식들이 섭섭해할까봐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정작 보답받아야 할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넷째, 가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민지 씨는 5년 동안 시어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말벗이 되어드렸죠. 친딸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연 가족은 혈연으로만 정의되어야 할까요? 함께 산 시간, 나눈 정, 베푼 헌신은 가족의 조건이 아닐까요? 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며느리들이, 사위들이, 손주들이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민지 씨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죠.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노인이라면 자신을 돌봐준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다면 반드시 공증받은 유언장을 남기세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간병 기록을 남기세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장기간 돌보고 있다면 일지를 쓰세요. 날짜, 시간, 간병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도 남기세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가족 간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누가 부모님을 돌볼 것인가, 그 대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문서로 정하세요. 구두 합의는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당하기 쉽습니다. 넷째, 증여를 활용하세요. 상속을 기다리지 말고 생전에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인이 정신이 온전할 때 돌봐주는 사람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거죠. 다만 이것도 공증이 필요합니다. 민지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며느리일 수도 아들일 수도 시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이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노인을 돌보는 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가족의 책임일까요? 사회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그 헌신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과 사회적 합의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오년을 받았다면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인간다움 아닐까요? 민지 씨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님을 돌봤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다만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그리고 민지 씨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사회의 숨겨진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